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해보고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지난 5년여간 사업 진행이 지연됐던 공세지구 복합단지 일부가 준공 처리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내년 8월 개점을 위해 본격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1577-112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가 서비스 시행 6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전화 상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색적인 카페들이 밀집된 보정동 카페거리를 시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 문화공연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지구 신봉동 주민들이 정편청 교각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유치원생부터 학생, 주부 등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여러 도시개발 사업과 택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의 모기업 파산으로 5년간 사업 진행이 멈춰있던 공세복합단지가 일부 준공 처리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흥구 공세동 일원 52만 5천여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공세지구 복합단지 중 유통 벤처부지 일부가 11월 18일자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내년 8월 개점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3만 제곱미터가 넘는 국내 12번째 매장입니다. 더불어 사업 승인 조건인 고메 IC 연결 도로도 조만간 개설 공사를 추진해 2019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세지구는 기존 연구시설들을 지원하는 주거 및 상업복합단지로 외국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나 사업 시행사의 모기업 파산으로 지난 5년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올 4월부터 사업 시행자와 채권단, 코스트코, 주민 대표 등이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타결책을 찾은 결과 장기간 멈춰있던 사업 추진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를 한 세대도 많고 또 이제 코스트코가 막상 들어오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이 지쳐 있다가 마침 이번 기회에 준공이 나고 보니까 주민들이 더없이 좋아요.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그 효과는 양재동도 보다시피 그 코스트코 들어오므로 해서 교통도 개선되고 주변 환경이 더 발전되고 이런 것 같아서 주민의 기대가 아주 커요. 교통 및 생활 여건 개선과 고용 창출까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공세지구 복합단지. 시는 공세지구 2단계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고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365일 쉬는 날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용인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용인시 콜센터가 문을 연 지 어느덧 6주년이 됐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용인시. 짧은 전화 한 통에도 감동으로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끊이지 않는 전화벨.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가 서비스 시행 6주년을 맞았습니다. 24일 정찬민 시장은 콜센터를 찾아 주말 휴일 없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용인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 상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살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날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교통, 상하수도, 보건, 관광 등 연간 47만여 통의 궁금증을 1577-1122 하나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해당 부서를 일일이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있는 민원 안내 콜센터. 2008년부터 쌓인 상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1차 상담 후 조치가 필요한 민원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로 즉시 연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시민들의 높은 이용 만족도를 얻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민의 부름에 365일 대답하는 한 통의 전화. 용인시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라도 1577-1122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에 이색적인 카페들이 모여있는 보정동 카페거리. 언제 찾아도 여유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시가 이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초겨울 우수수 떨어진 낙엽의 감성을 만끽하며 향긋한 커피 내음을 즐기고 싶을 때 향하는 그곳.
바로 독특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카페와 레스토랑, 소품샵 등 120여 개의 매장이 밀집해 각기 다른 느낌으로 서로 다른 색깔을 내는 보정동 카페거리입니다. 이번에 용인시가 문화의 거리 지정 육성회를 열어 보정동 카페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와서 이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된 데에서 저희 120개 정도의 상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요.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된 거리를 이제 꾸미려고 지금 많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요. 예.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보정동 카페거리는 앞으로 문화 공연 시설 및 문화 행사들로 보정동 카페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나뭇잎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거리에 쉽게 볼 수 있는 차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활성화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보정동 카페거리는 문화의 거리답게 손님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연과 플리마켓 행사 그리고 다양한 축제들을 마련하며 추억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곳에서 할로윈 데이를 테마로 한 가을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외국의 자그마한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문화의 거리면 조금 문화적인 면이 조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면이 조금 더 포함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건 다 약간 해외에서 온 약간 그 외국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약간 그런 문화적 그게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는. 음식과 커피, 문화가 함께 숨쉬는 예술의 거리, 새롭게 떠오르는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시 문화의 거리로 더욱더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메마른 시멘트 벽에 낙서로 어지럽혀져 있던 정평천 교각의 벽을 지역 주민들이 멋진 벽화로 꾸몄습니다. 내 손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유치원생부터 학생, 주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살기 좋은 신봉동을 만들기 위해 늦가을 신봉동 주민들이 두 팔을 걷고 모였습니다. 삭막한 회색빛 시멘트 벽에 군데군데 낙서로 어지럽혀 있던 교각. 정평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이 조성돼 있지만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는데요. 이 행사를 이 벽화 그리기를 위한 자금을 만드는 바자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금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목적은 온 주민이 이제 한꺼번에 동참을 한다는 거. 거기에 이제 목적을 뒀고요. 지금도 이것도 그리는 것도 어린이들이 이제 오늘은 기초 작업을 유치원에서 하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 이제 주민들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디자인 담당관과 수지구 생활민원과에서 협의해 벽화 디자인을 결정하고 신봉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 수채화 작가, 홍천고와 신봉고 학생들, 인근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들까지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해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애들이 많으니까 그 독서 장려를 위해서 동물 친구들하고 다 같이 독서하는 컨셉으로 잡았거든요. 이제 유치원 애들도 참가를 하고 하니까 고양이나 우리가 친근하게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넣었어요, 벽화에. 그래서 다 같이 고양이도 독서를 하고 애들도 독서를 하고 사자도 독서를 하고 이런 다 독서 컨셉으로 잡아서 그림이 되게 재미있어요. 20m 너비의 벽을 깨끗이 청소해 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매 주말마다 만나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마무리하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내 붓질 한 번에 우리 동네에 고운 색을 더한다는 마음으로 참가자들 모두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난 23일 모든 작업을 마치고 완성된 벽화. 어때요? 어느새 주변까지 환하게 밝히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림. 뿌듯함과 성취감에 모두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쌀쌀한 날씨도 잊은 채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그려낸 정평천 벽화. 이 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환해지겠죠? 앞으로 오래오래 신봉동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관 내 수출 중소기업 50여 개 업체가 27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정찬민 시장과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수출기업협의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박월서 주식회사 월드로지텍 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용인수출기업협의회는 수출 중소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보건소의 눈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흥구 보건소가 눈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명 예방 사업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으며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기흥구 보건소는 올해부터 특화 사업으로 눈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눈 건강 관리 상식을 알리는 강좌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 취약전 아동 조기 시력 검진과 이상자 정밀 검진,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검진과 개안 수술 등을 지원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경기도협의회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경기 지역 효부 효자에 대해 시상하는 효부 효자상 시상식이 27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도의 효부 효자로 선정된 300여 명이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을 받았고, 용인시에서는 기흥구 한남희 씨와 어홍실 씨가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25일 명지대학교에서 고3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고3 학생들과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 미래, 취업을 주제로 정찬민 시장과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영모 MBC 아카데미 이사, 뮤지컬 배우 배다혜 등 각계각층의 패널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진로와 사회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각 구청 생활민원과를 통해 불법 5개 광고물 자진 신고와 자진 철거를 운영합니다.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고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진 신고하시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5개 광고물은 자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디자인 담당관이나 각 구청 생활민원과로 문의하세요. 영덕동 주민센터가 기흥구 흥덕일로 흥덕 IT밸리 내 임대청사로 이전합니다. 12월 8일부터 장소를 옮긴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덕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새 청사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농업정책과는 2015년도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농업 경영을 시작한 지 10년 이내인 자가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 서류를 12월 30일까지 구청 산업환경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용인시 여성들을 위한 집단 상담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직업 탐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하는 고전과 역사 인문학 강좌가 12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기흥도서관에서 열립니다. 고전 철학과 조선의 역사를 주제로 흥미로운 인문학 특강을 경희대 평생교육원 강사들이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용인시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요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모조리 빼간다고 하니까요. 되도록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URL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